이렇게 어렵게 청문회가 열리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와 저는 민주당이 그 기자간담회라는 식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그나마 오늘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이번 판결에서 횡령 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 그 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특경가법의 배임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도 50억 원일 때 이상일 때 이제 최상의 그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제 이 양형 기준이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특경가법의 주무부처인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 이 양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양형 기준은 이제 법원이 몫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된다 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직접 고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아마 저로서는 이런 문제가 특히 이제 필요하다는 동의하시는 필요하다고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 승계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물론입니다. 예. 이 삼성 경영권 승계 불법성 논란은 뿌리가 깊은데요. 그 시작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그 사건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에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후보자님이 형법 교수시니까 그 무죄를 영어로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국민들을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죄라 하면 완벽하게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라 하더라도 부당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학자로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시점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답변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이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최이배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던 그 재벌 체제 개혁 문제에 이재용 회장께서 앞장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흔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혜자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다 한 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뭔 잘못이 있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쩌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은 자발적으로라도 되돌려 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자, 이제 재벌 얘기에서 좀 후보자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기업 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다 좀 비춰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일저자, 또 해외 봉사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왔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후보자님이 모두 발언에서 가족들이 누린 과분한 혜택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4주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저는 제가 유죄 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 불법을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그걸 따지겠다는 게 저희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장학금 문제는 적정 시기가 되면 어디로든 다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모친께서 근데 재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의대 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될 거라는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그렇게 쉽게 간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이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또한 분노할 일인 거죠. 예, 지금까지 후보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게 2010년 9월 달에 경향신문에 쓰신 내용이에요.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혹시 글 기억나십니까?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예. 정부기관이나 뭐 공기업 등의 고위 공무원 낙하산 그 자식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똥돼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절대 사회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스스로 지키려면은 위선적인 지식인이 아니려면은 저는 따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 의원님의 말씀 취지가 무엇인지 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제 딸아이, 저 개인이 아니라 딸아이의 문제도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